4월 7일 오후 우크라이나 전쟁 속보입니다. 헤르손 탄환을 위한 우크라이나군의 포위 작전이 점차 성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최근 여러 오신트의 주장을 종합해 만든 남부전황 지도인데요. 보시다시피 러시아군의 공세가 완전히 꺾인 것을 넘어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 탄환을 위해 강한 압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공세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키이우 북서부에서 호스토멜 돌출부를 공격할 때처럼 우크라이나군의 포병과 기갑 전력이 부족해 공세를 이어갈 화력이 부족한 게 원인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대로라면 빠른 시일 내 노바카호바카의 댐을 점령하고 드네프로강을 건너 헤르손의 후방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드네프로강 서안에서 활동 중인 러시아군의 보급망을 차단해 큰 교전 없이 러시아군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인데요. 일단 헤르손을 점령하는 데만 성공한다면 마리우폴 인근인 남동부의 자포리자 수비다와 연계해 멜리토폴을 함락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즉 우크라이나는 2월 24일 이전에 영토를 복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마리우폴 역시 구원할 수 있게 됩니다. 동부전선에서 격전을 벌이고 있는 주력군의 숨통을 틔우고 러시아의 공세 전력을 크림과 도네츠크 방어에 투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크라이나에게는 그게 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크림반도와 돈바스의 탈환은 지금 당장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군의 화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은 개전 직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전쟁 초기 방심한 러시아군의 제한적인 공습을 잘 회피해 전차를 잘 보존했고 이후 시가전에서도 전차를 잃을 일이 거의 없는 데다 그나마 잃은 손실도 지금은 거의 복구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러시아군의 3세대 전차를 도입해 오히려 일부 사단에서는 기갑 전력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의 전차 전력은 애초에 러시아보다 뒤처지는 부식 전력입니다. 적극적인 기동이 필요 없고 후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어 전열사라면 이런 전차라도 굉장히 유리하지만 제대로 된 현대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전을 수행할 수 있는 3세대 이상의 고성능 전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이런 3세대 전차가 있지도 않지만 3세대 전차를 운영할 인력도 없습니다. 설령 서방이 3세대 전차를 지원한다 할지라도 운영과 정비를 위해 수만의 인력이 수개월간 전환교육을 받아야 할 상황인데요.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입장에서 이는 굉장한 출혈입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 전쟁에 나설 수 있는 일성급 병력을 후방에서 놀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을 제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지난 한 달간 러시아가 자랑하던 막강한 기갑부대는 우크라이나 평해의 고철 더미로 전락했고 야전 포병과 야전 방공망 역시 상당한 전력을 상실했습니다. 게다가 서방의 제재로 새로운 무기를 제작하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러시아군이 동부에서 한두 번 더 공세에 실패해 전력을 잃는다면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버티는 것 이상의 행동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전쟁 전 잃었던 영토를 회복한 뒤 양국이 크림반도 돈바스를 두고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친 소모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의 전황이 흘러가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양국 모두 장기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제 고성능 공격 무기를 얻기 위한 외교 활동을 시작했고 러시아는 중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저녁 보도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